안녕하십니까. 풍요의 우주입니다. 풍요로운 노후 시리즈 4편 연금 수령 시 어떻게 되는지, 중도 인출 페널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연금 펀드 연금 수령 시 어떻게 되는지. 연금 수령 시에는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나이가 많을 때 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금액부터 인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머지 금액을 계속 투자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금액이라는 건 연금 펀드에 남아있는 금액이 인출을 하는 시점에 전부 다 현금화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상태로, 투자 상품에 투자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몇 년을 받을 건가요? 보통 한 10년에서 20년, 30년 넘게 받고 싶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조금씩 받을 건데 계속 그 기간 동안도 투자가 된다면 나중에 더 연금이 고가에 대해 위험이 적을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현재는 거의 모든 증권사가 이 투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가입한 증권사가 이걸 지원하지 않는다면은 연금 수령하기 전에 연금 계좌 이전을 해서 투자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증권사에서 연금을 개시하시면 됩니다. 잠깐, 연금세율은 3.3%에서 5.5%라고 하는데요. 5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까지는 5.5%, 그 다음에 70세 이상부터 80세 미만까지는 4.4%, 80세 이상이 되어야 3.3%를 적용받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최대 3.3%까지 세율이 감소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금액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펀드 일시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이 되는데요. 이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가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과세가 되는 금액인데요. 1번, 2번, 3번이라고 할 때요. 1번은 과세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금액이라고 하는 2번과 3번은 16.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금으로 받으면 아까 봤던 3.3에서 5.5%의 세율보다 높은 16.5%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 연금으로 받아라 라는 국가의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연금 수령액 한도가 첫 해는 평가액의 한 12% 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 10년차까지 수령 한도가 적용되는데요. 그 수령 한도식은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10년차까지 적용은 되지만 10년차부터는 전액 인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식이 11 빼기 몇 년 차인지 분의 해서 곱하기 12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가 금액이구나. 평가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차가 되면은 분모가 1이 되면서 평가액의 120%까지 인출할 수 있으니까 모두 인출할 수 있는 거고, 첫 해에는 분모가 10이 되면서 12%만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 대상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한도이며 인출 방법은 증권사마다 상이합니다. 이 식은 아까 말했던 2번과 3번에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1번은 그냥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거고요. 인출 방법은 증권사마다 상이합니다. 본인이 직접 매도해서 인출하는 옵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지정한 순서에 따라서 상품이 매도되면서 인출되는 옵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금펀드 연금 수령 방법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매달 얼마씩 받기로 정해서 받는 정액 수령이 가능하고,
주가 상황에 맞춰서 어떤 비율을 정해서 맞는 정률 수령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건 뭐 상품별로 수익률이나 뭐 그런 변화에 따라서 맞춰서 사전에 설정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필요한 만큼 직접 매도해서 연금으로 받는 자율 수령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방법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제 정액 수령 이런 것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증권사마다 이제 점점 다양한 방법을 내놓을 것 같아요. 연금펀드 가입자가 사망 시 어떻게 되는가? 이제 혹시라도 이제 연금을 진짜 많이 모아서 다 못 쓰고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상속자가 연금 펀드를 승계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할 때 사망 후 6개월 안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망 후 6개월 안에 해지를 하면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서 금액에 상관없이 3.3에서 5.5% 사망자의 나이에 따라서 사망자가 80세 이상이다 라고 하면 3.3%로 분리과세를 적용해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16.5%의 기타 소득 과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자가 연금저축을 승계하게 되면은 개시 조건이 이제 두 가지잖아요. 5년이 지나고 최초 가입 이후에 5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개시 연령이 55세가 넘어야 되는데 사망한 사람 기준으로 최초 가입의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되고 그 다음에 개시 연령은 상속받은 사람의 나이 기준으로 만 55세가 되었을 때 연금 수령을 신청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부가 연금저축펀드로 이제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은 둘 다 이제 만 55세 이상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승계를 하거나 해지를 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데 승계를 받으면 바로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과세 이연이 중요하다면 승계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 같고요. 계속 투자가 되면서 소득세가 이연이 되는 그런 연금펀드의 장점을 유지하고 싶다면 승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일시금이 필요하다면 이제 해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지를 해도 이제 3.3에서 이제 5.5%의 세금으로 부과하고 나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금도 좋은 선택지인데 만약에 일시금을 다시 또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연금펀드에서 투자를 하면은 과세 이연이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승계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연금펀드 잔액 규모에 따라 다르니까 이거는 뭐 고민을 해봐야겠죠. 연금펀드 중도 인출. 중도 인출 조건 중에 아까 사망을 봤는데 중도 인출은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은 16.5%를 내고서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분 인출이 됩니다. 부분 인출이 되는 거를 꼭 체크해 주세요. IRP는 전체 해지를 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IRP를 만드실 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계좌를 하나 만드시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좌를 한 개 더 만들어 가지고 계좌를 두 개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례에는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망, 그 다음에 해외 이주, 천재지변, 파산이나 개인회생,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요양 관련된 비용만 중도 인출할 때 이제 이거를 적용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증빙 서류를 내야겠죠. 뭐 영수증이라든가 요양을 해야 된다는 뭐 진단서라든가 뭐 이런 걸 증권사 같은 데 제출을 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습을 한번 할게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연금펀드의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최대의 표로 보겠습니다. 원래 내야 할 세금이 원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 펀드도 인출할 때 없어요. 세금이 없습니다. 둘 다. 그래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16.5%로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연금 펀드에서 연금으로 받게 되면은 만약에 80세 이상이 됐을 때는 3.3%니까 최대 13.1%의 세금 차이가 생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익액에 대해서도 배당 같은 거가 나올 거잖아요. ETF에서. ETF에서 배당을 받았을 때 15.4%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고 계속 쌓아놓고 있다가 연금을 받을 때 5.5에서 3.3%의 세율을 내면서 연금을 받게 되니까 최대의 차이가 12.1%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연금펀드에서 투자해서 연금으로 받는 게 상당히 세금 혜택이 있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세금 페널티는 그 초과해서 넣은 원금에 대해서는 없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연금펀드에 대한 오해 해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이때도 중도 인출할 때도 그 페널티가 크지 않다고 했었죠. 페널티가 없거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부분 인출이 가능합니다. 부분 인출할 때는 앞에서 말한 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은 더욱 그 페널티가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원래 페널티가 없는 원금도 있죠. 원금은 원래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차이가 없고요. 연금으로 받을 때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은 이제 16.5%로 받았다고 한다면 연금펀드 세율 그 중도 인출할 때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되니까 차이가 0%가 되고, 만약에 총 급여가 5,500만 원이 초과해서 13.2%만 그 세액공제 받았다면은 받은 건 13.2%인데 나중에 중도 인출할 때 납부해야 될 세금은 이제 16.5%가 돼서 3.3% 정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액에 대해서는 원래 15.4% 수익을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연금 펀드로 하면은 16.5% 내야 되니까 1.1% 정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최대 그 페널티가 1.1%에서 3.3% 정도로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총급여 금액이 5,500만 원 이하라서 16.5%를 받았다고 하면은 수익액에 대해서만 1.1% 페널티 내는 건데, 그 수익액에 대해서 낼 때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는 15.4%를 먼저 내고 먼저 낸 세금은 투자가 안 되는 상황일 것인데 연금펀드에 넣어놓으면은 세금을 내지 않고 원래 세금으로 냈어야 될 금액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투자가 잘 되면은 이제 1.1% 정도 페널티는 이제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이 잘 나면은 뭐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2%만 수익이 나도 사실 뭐 괜찮은 거죠. 제 계산이 맞나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수익이 100원이 나서 15.4원을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냈습니다. 이거 안 냈는데 이제 나중에 찾을 땐 16.5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15.4원이 투자가 뭐 한 10년 동안 잘 돼서 2배가 됐다고 할게요. 그럼 30.8이 되겠죠. 그럼 30.8. 원래는 이게 투자가 안 됐어야 될 돈인데 세금으로 나가서 투자가 돼서 30.8이 됐는데 이 중에 16.5를 냅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득이잖아요. 얼마가 남는 거죠? 얼마가 남는 거죠? 3, 14.3. 네, 그렇게 해도 14.3이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잘 되면은 과세 이연의 혜택에 따라서 투자가 잘 되면은 1.1%의 그 불이익처럼 보이는 이 차이는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3%도 이런 식으로 하면 극복이 될 수 있겠죠. 10년 동안 2배를 할 수 있다면 극복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부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인서를 증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인서. 이게 무엇인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인서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제가 2024년 3월에 발행했어요. 근데 2023년 칸이 비어 있죠. 이거는 이제 7월에 되어야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제 금액을 한번 볼게요. 저는 1600만 원 가까이 공제액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제 연금 펀드 계좌에 1600만 원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가 있으면 납입한 원금 기준으로 1600만 원 이상으로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3000만 원이 들어있다 라고 한다면 1400만 원은 제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되니까 그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7월이 되어야 작년 것이 반영이 된다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6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세액공제 다 받았다고 할게요. 그런데 그 금액이 이제 이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인서에는 3월에 조회하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금액을 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금액보다 뭐 600만 원 더 많은 금액, 뭐 혹은 900만 원 더 많은 금액으로 생각해서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이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약간 7월 전에는 약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서류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 7월이 지나면 전부 다 이제 보이니까 서류가 보여주는 게 이제 완벽하니까 증권사도 그 서류를 받아서 업무 처리하기가 좋겠죠. 네, 그래서 중도 인출 시 비과세 받는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서 서류를 내는 겁니다. 이거는 중도 인출할 때도 내지만 연금을 개시할 때도 제출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연금 펀드가 개시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고, 그다음에 중도 인출 관련해서 페널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중도 인출은 페널티가 크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고, 연금 펀드를 개시할 때는 이제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고, 인출 순서에 따라서 뭐 세금도 부과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자기가 스스로 팔아가지고 인출할 수도 있고, 정해진 금액을 받게 신청을 해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에서는 계산으로 알아보는 연금 펀드의 장점이라는 주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